어서와, 클쌤이야. 자, 드디어 우리 함수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함수. 함수 그러면 우리 기본 형태 기억하고 있지? y는 x에 관한 어떤 식. 근데 얘가 무리 함수다 보니까 이 x에 관한 어떤 식, 얘가 어떻게 정리되었을 때 얘가 x에 대한 무리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표현된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때 이 함수를 무리 함수라 부른다. 근데 살짝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얘가 무리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 살짝 해보세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 y는 루트 2x 얘 무리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무리 함수 아닙니다. 왜요? x 1제곱이잖아. 다만 개수가 루트 2라는 거지. 개수가 무리수인가 유리수인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x가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근호 밖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럼 얘는 루트 2x 얘는 무리함수야. 그래서 x가 근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럴 때 무리함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리함수를 주면서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정의해 주진 않거든. 따로 이제 정의역을 이 범위입니다 라고 주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정의역의 범위를 따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범위에서만 다룬다라고 알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원의 값이 0 이상이 되게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가지겠다. 미리 약속한 바니까 여러분도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거 대충 알 것 같아. 왜 이런 현상 발생하는지. 역시. 이거 불투명하게 해볼까? 안 되네? 안 되네? 프로는 오류 가면 돼, 그러면은. 아무튼. 그래서, 따로 범위 주지 않으면 그렇게 알면 되고. 그러면 이 무리함수는, 또, 아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아쉬우니까 예를 들어 봐야지.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자. 뭐, 얘 한 번만 들으면 되겠지. 이런 무리함수가 있는데, 얘 정의역은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x-1, x-1이 0보다 크나 같은 값을 가지는 범위만 정의역으로 가진다. 그래서 x가 가지는 범위는 1보다는 크나 같다. 정의역의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무리함수가 이런 건데 얘 또 이제 그래프가 또 어떻게 나오는가 알아봐야 되겠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가 기본 형태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 기본 형태를 알아보고 나면은 표준형 알아볼 거고 표준형이 끝나면은 일반형을 알아보겠지. 항상 이런 순서거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데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식이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를 알라 그러면 점을 많이 찍어보면 돼. 점을 최대한 많이 찍어보고 점들을 연속으로 이어보면 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역함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역함수를 활용하면은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쉽게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y는 루트 x 그려보고 싶어. 근데 정의역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x가 이런 범위를 가진다라고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함수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거지. 그럼 역함수 구하려고 그러면 x는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루트 x는 y. 다음에 x는 되기 위해서 양면 제곱하면 x는 y 제곱. 그래서 이까지는 얘들끼리가 다 똑같은 함수라 그랬고 요때 x, y 바꿔줘야 역함수라 그랬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함수가 얘랑 얘를 y로 바꾸고 얘 x 바꾸면은 y는 x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이런데 그럼 치역은 어떻게 나와요? 0보다 크나 같은 x값을 대입하면은 y도 0보다 크나 같은 값으로 나오겠지. 이게 치역으로 사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y가 x로 변하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나 같은 범위, 이런 정의역을 가져.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얘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뭐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런 비교 한번 해볼까? 이만큼의 값이 1이라고 보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나올까? 그림이 아주 정확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개형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완벽한 그림은 아닙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 교점, x 1 넣어봐. 1 넣으면은 y가 얼마 나와? 1 나오지. 얘는 1,1이야. 그 다음에 요 교점, x 1 대입하면은, 자꾸 삐뚤어지니? 이쪽이 안 보이니까 삐뚤어진디? 요 값, 요 값은 얼마가 되겠어? 1 대입하면은 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루트 2. 그 다음에 요 교점, 요 값, 여기 x 1 대입하면은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안에 이 절대값이 커지면은 점점 1에서 만나는 이 y값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점이 위로 출발은 다 0,0에서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퍼지는 거야. 그리고 얘들의 역함수 자체가 뭐 파란 거 역함수는 아까 구해봤지만 y는 이게 너무 먼데 y는 x의 제곱이었고 얘는 역함수 구하면은 2분의 1 x의 제곱이 나오고 얘의 역함수 구하면 y는 3분의 1 x의 제곱. 제곱 다 제곱이 아니지. 왜 제곱 붙여? 맞구나. 역함수니까 3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이 앞에 있는 2차항 개수가 지금 여기서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 이렇게 갈수록 2차항 개수가 작아질수록 그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 폭이 점점점 이렇게 해서 점점점 넓어진다. 폭이 넓어져야 되니까는 역시나 이 위로 갈수록 얘도 폭이 넓어진다. 즉 x축과 멀어진다. 넓어진다는 말이 그 뜻이잖아. 그지? 그렇게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한 방에 좀 정리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 방에 정리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를 일사분면에 있는 게 기준이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를 y는 루트 뭐 2x다 이런 예를 든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 대칭이잖아. x축 대칭이면 y 대신 마이너스 y거든. 그래서 y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x 이런 그래프였을 것이고 얘는 기본인 그래프의 x축 대칭이잖아. y축 대칭이잖아. y축 대칭이란 말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y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2x 였을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그래프와 원점 대칭이라서 x축 대칭, y축 대칭 한 번씩 해서 다 마이너스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x에 1을 대입했다.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인지 보면은 뭐 얘가 x 값이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때 y의 값이 루트 2가 되겠지.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루트 2.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이 노란 거에서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오케이? 그래서 x의 개수의 절대값에 따라서 이런 폭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근호안의 부호와 전체 부호에 따라서 이런 방향의 차이가 납니다. 뭐 얘도 정리하자면 얘가 위, 그 다음에 얘가 아래. 각각 역할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오른쪽. 이런 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보고 그렇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거지. 얘가 왼쪽.
의 역할을 한다.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보고 이해하면은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형태를 그려봤으니까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움직여 봐야지.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하다 보니까는 표준형이라는 게 먼저 나와줘야 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어요. 그 상태가 이제 표준형의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표준형의 형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형태가 무리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우리가 표준형은 그래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식의 형태라 그랬지. 그래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데를 보고 y는 루트 ax, 이 안에 전개하면 ax 아니야? 걔가 기본 그래프야. y는 루트 원래가 ax였어.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그래프가 요 식이다. 원래 요 식이었는데 x에다 p를 빼고 y에다 q를 뺐더니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그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의 정의역, 치역 이런 거 한번 구해볼까? 정의역. 정의역 구할 때 얘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a가 양수였을 때 그때 정의역 x 어떤 x냐?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을 이동했기 때문에 x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움직인 만큼 p보다. 그리고 x가 음수였을 경우도 있겠지. a가 음수였을 경우도 있겠지. a가 음수였을 때 그때 정의역 원래가 음수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p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기준이 되는 p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역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치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이 그래프에서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얘도 y축으로 q만큼 움직여 버렸거든. 그래서 어떤 y값을 가지냐면 0에서 q만큼 움직였으니까는 y가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q보다. 이런 치역의 범위를 가지겠지. 그래프로 본다면 얘는 어떤 변화를 가져갔냐? 이제 이런 좌표 표면이 있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볼까? 원래 이런 그래프다. 누가? y는 루트 ax가.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동해 버렸잖아. 얼마큼 이동했는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버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옮길 거냐면 이차 함수에서 평행 이동할 때 꼭지점 움직인 것처럼 얘도 꼭지점 얘를 움직여야 돼. p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만큼이 p다. 그러면 p만큼. q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q다. 그러면 q만큼. 이동해야 돼. 이 점이 1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따라가겠지.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x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래랑 똑같이 있을 것이고 x 빼기 x축으로 움직인 만큼 p y 빼기 y축으로 움직인 만큼 q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얘도 왔다리 갔다리 요래조래 다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기준은 꼭지점이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던 것처럼 꼭지점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라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겠어? 그렇지. 표준형이 나왔으면은 늘 표준형으로 그래프 그리기 좋게 모양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던져주는 거잖아. 일반적인 무리식을. 그래서 y는 해버려가지고 무리함수를 주는 거라서 일반형도 알아봐야지. 그래서 그냥 루트 안에 x에 관한 1차식이 주어지고 뒤에 뭐 더하기 빼기 얼마 돼 있든 말든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가 무리함수의 일반형이야. 근데 일반형 가지고는 그래프의 특징을 바로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얘를 표준으로 바꿔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거든. 그럼 얘도 뭘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꾸어라. 걔 바꿀 수 있니? 뭐 바꿀 수 있지. 바꿔보자. y는 우리는 x에 얼마를 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x를 구해야 돼. 1x. x 여기다 얼마 빼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당연히 a로 묶겠지. 그럼 이 안에가 다 묶여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는 값은 a분의 b 이렇게 되겠지. 그래 나중에 분배하면은 똑같은 값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는 더하기 시는 똑같지. 그럼 얘가 좀 내려와야 되겠네. y는 한 개만 내려왔네. 새로 쓸게. y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는요, 애초에 어떤 그래프를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x에 뺀 만큼 얼마를 빼고 있는데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 빼고 있는 만큼 얼마를 빼고 있는데 c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해서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거의 다 내용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한 잔 마시고. 이런 무리함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루트 한 해가 1x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한 해가 1x가 되는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야지 애초에 어떤 그래프였고 어떻게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그럼 얘는 루트 안에가 1x 나와야 되거든. 1x. 근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는다는 얘기지. 그럼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얘 나오잖아. 상수항이 2 나와야 되잖아. 상수항이 2가 나오려면은 안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야 분배하면은 플러스 2가 나오지. 뒤에 달리는 3은 뭐 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원래 어떤 그래프를 y는 루트 마이너스 2x 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뭐 있다? 평행 이동을 했다가 되는 거야. 그래프로 표현해 볼까? 원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2x 루트 마이너스 2x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는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움직여봐. 그럼 얘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랬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대략 잡아오는 겁니다. 이만큼 3이다. 1이다. 3이다. 움직여서 그럼 여기는 꼭지점 1로 갔겠지. 여기서부터 그림이 그려지는 그래프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는 식이 뭔데? y는 루트 얘랑 똑같은 값을 가져. 마이너스 2x 상수항이 플러스 2지. 그리고 더하기 3.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휘어지는 정도 정확한 만큼은 포물선의 절반치 그림이 되면 되는 거야. 그 모양이 되면.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 얘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래 얘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바뀌었더니 이때 정의역은 x가 얼마보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치역은 y가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달라짐도 알 수가 있겠지요. 이제 내용은 다 끝났어. 근데 왜 강의 시간에 남았을까? 일반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풀어볼 테니까는 알 거고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제 문제 한 개만 풀어보고 함수 전체를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 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y는 루트 4x-8 얘와 y는 x 플러스 k 얘가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풀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풀어보고 다시 플레이 하세요. 답이 잘 나왔을까요? 얘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교점이라 그래가지고 두 식의 판별식으로 풀었으면은 오답이 나왔을 거야. 왜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별식만으로 풀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 때는 그래프로 상황을 이해하고 계산할 때 판별식을 써먹어야지 판별식만 가지고 문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볼까? 혹시 그래프 그리려고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네. 일단은 틀부터 그려놓자. 좌표평면.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 그리기 위해서 요식 바꿉시다. y는 루트 1x, y 되니까 얼마로 묶어? 4로 묶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뒤에 달리는 거 없네. 그리고 얘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가로로 볼 수 있지. 루트 4는 2로 나오겠네. 그러면 가로가 아니라 근호 안에 x-2가 남겠지. 그래서 얘 그래프는 y는 루트 4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입니다. 되는 거야. y는 루트 4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라서 0,0에서 1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였는데 이만큼 땡겨오래. 이만큼 땡겨오고 나면 예를 들어 여기가 2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려진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포물선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되겠나? 이게 y는 루트 4x-8이라는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고정값이 있잖아. 기울기가 플러스 1이다. 기울기 플러스 1이니까는 플러스 1이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그림 그려볼까? 근데 만나야 돼. 근데 만나려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만나려 그러면 플러스 1의 기울기 가지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 원래가 색깔 달리 해야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 근데 얘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옮겨와야 돼. 어떻게?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돼버리면은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요. 뭐 할 때? 접할 때. 그리고 또 이 안으로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프가 더 안으로 들어와서 만나는 점이 한 개, 두 개 생길 거거든.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이 접할 때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접할 때보다는 그래프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 안쪽으로.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지냐면 요 직선이 2를 지날 때까지 요 점을 지날 때까지 2를 벗어나 버리면은 또 이렇게 만난 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걔를 또 정리해서 보여줄까? 좀 복잡하긴 한데 A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직선이 전부 다 기울기 1인 그래프를 말하는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무리함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났다. 접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C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D도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범위를 말하는 거야. E는 2라는 점을 지나쳐가지고 와버리면은 더 이상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만 만나져요. 이를 말하는 거야. 판별식만 가지고 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판별식만 가지고 풀면은 그래프가 이쪽도 있는 상태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 2인 상태도 만나는 점을 두 점으로 인식을 해버려.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식만 가지고 풀면 오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그리고 그 경계선이 2에서 만날 때가 마지막. 아이 쿠키야. 잠시 쿠키가 장난친다고 키보드를 막 밟아가지고. 알겠지? 이 B인 것보다는, 상황이 B인 것보다는 더 안쪽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D까지. B에서부터 D까지. 그 사이만 허용이 된다. 그럼 B인 상황은 언젠데? 이제 이때는 접할 때라고 표현해볼까? 두 그래프가 접할 때니까는 같은 y값이 공유하니까 서로 우변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k가 루트 4x 마이너스 8과 같을 때 양면 제곱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양면 제곱하고 정리하면 양면 제곱한 상태고 좌면으로 이항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접하는 거니까는 해가 뭐가 나와야 돼? 해가 중군 나와야지. 중군 나온다는 말은 판별식이 어떻게 나온다? 얘는 짝수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c만 곱하면 되겠네. 얘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0이 나와야 중근이다. 그러므로 요때 k 값은 마이너스 1 나와.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 D인 상태니까 D 직선이 어딜 지날 때 2,0을 지날 때 그럼 대입을 해보면 되겠지. 이게 x의 값, 이게 y 값이니까 y가 0이고요, x가 2고요, 그리고 k는 k 그대로고요. 그러므로 k가 얼마다? k는 마이너스 2. 그래서 1번, 2번을 조합해서 답을 쓸 건데 k가 이 직선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y 절편이거든. 그래서 B인 상태에서 이게 K이고, 그 다음에 D인 상태 쭉 내려오면 이게 K야. 해서 얘와 얘 사이인데, 이때는 해당하진 않잖아. 한 점이니까. 걔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종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얘는 등호가 성립해. 어쨌든 2를 지날 땐 두 점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가 돼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1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고, 걔보다 더 내려와야지 두 점 되거든. 알겠나요? 총 정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무리함수. 뭔데? x에 관한 식이 무리식이 되면은 무리함수다. 이렇게 x가 바깥에, 이 그도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무리함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의역은 따로 주지 않더라도 근호 안의 값이 0 이상이 되게 하는 범위가 정의역이다.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포물선이 y는 x의 대칭이 되어 그려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왜? 이 이차함수하고 이 무리함수,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무리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사분면 위에 포물선 절반 모양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어느 축이 대칭해서 그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나누어진다. 그때의 정의역과 치역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결정이 된다. 최종적으로 전체 부호와 근호 안의 부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몇 사분면에 그려지도록 유도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형이 있으면은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런 표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표준형을 봤을 때 애초에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찾아가지고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동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라. 그러면은 그때 정의역과 치역도 함께 변화할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1차식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1차식을 그래프로 그리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얼만큼 평행이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은 문제 풀 때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로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판별식을 이용하시라. 물론 이게 다는 아니야. 문제를 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 하지만 기본 내용은 이걸로 충분하니까 잘 익혀두시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아주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